중고 신입에 맞설 수 있는 신입만의 강점, 필살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중고 신입에 대적할 만한 그냥 일반 신입의 강점은 왜냐면 중고 신입 자체가 매우 큰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요즘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를 아느냐, 직무를 경험해봤느냐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회사 입장이라면 한 번이라도 일해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번 일해본 분은 그래도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다음 조직생활을 해봤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신입이, 그냥 일반 생 신입이 중고 신입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필살기를 찾는 것, 이거는 나도 다른 경험이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게 없다, 그럼 난 좌절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사실 중고 신입이 좋다고는 하지만 중고 신입이 가지고 있는 페널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히나 임원 면접에 가면, 제가 임원 면접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찍어 올려드릴 텐데, 임원 면접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근데 중고 신입의 경우 1년이면 2년, 많게는 3년까지 그 회사에서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얘가 성장한 수준이 이거다 라고 면접장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높은 잣대로 봐요. 높은 잣대로 보는데 그 높은 잣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은 신입 나름대로, 중고 신입은 중고 신입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이 어떤 중고 신입에 대비해서 나의 어떤 필살기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면접과 자소서, 채용 전형 전체가 나 스스로와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뽑힐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만드는 것, 근거를 찾는 것, 거기에만 오히려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유양식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구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죠. 특히나 이제 대규모 공채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자유양식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쩌면 이 회사가 나의 자소서를 라는 걸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분들이 자소서 평가가 되게 철저하고 어떤 구조화되어 있고 과학화되어 있다면 자유양식을 잘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양식을 보고 그건 읽어서 반영을 하겠으나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다른 요인에 있다는 거겠죠.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안 읽을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하고 자소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다른 건 아무거나 구성을 하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딱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거는 첫 번째 하나의 문항을 반드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역량에 대한 얘기 끝났으면 나는 그럼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관심사를 가졌는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앞뒤에 조금 갖추고 싶다면 지원 동기나 뭐 입사 포부 써도 되고요. 그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직무의 역량,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그리고 이 직무에 관련된 경험은 이것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빼놓지 않고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눈에 가장 잘 들어오게 크게 많이 적어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십을, 그래서 32살이라는 나이가 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결국 나이에 대한 질문이겠죠. 나이라는 것, 물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다양한 통계를 본 결과 하향 곡선,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합격률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필터 조건도 있고요.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구직 활동을 했는데 어떤 준비되지 않았던 요소에 의해서 합격률이 낮은 걸 수도 있고, 뭐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나이가 커트라인이 있을까요?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어렵지만 또 합격하는 포지션은 반드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합격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거기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할 건데 마음을 그렇게 닫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합격돼야 될 이유를 찾는 것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방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도 대학원을 다니신 거예요. 대학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32살이라는 나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체육협회에서 뭐 일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좀 있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서 이 회계라는 지식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전문 지식이 얼마나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필하면요, 32살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에는 나이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찍은 영상들 중에서 이전에는 되게 로열티 중심의 채용 많이 했다고 그러고 조직적 중심의 채용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회사가 잘 나가니까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상사가 있다면 어떻게 뭐 개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직무 중심 채용이라고 그랬죠. 누구보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나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뭐 엄청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30대 초반이잖아요. 뭐 아무 생각 안 한 것도 아니고 대학원도 나오셨고 회계 경험도 있다 하시면 그거를 어필하셨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이상 끝.